한국인의 IQ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 한 문장이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미국과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다. 교육만 많이 받는다고 IQ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삼성, 현대, SK를 만든 나라다. 반도체와 AI 기술을 보면 이상한 결과도 아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논쟁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미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여러 학자들도 잇따라 자신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SNS에서는 수백만 건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조사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한 미국 신경과학자가 회의장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습니다. 순간 떠들썩하던 회의장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더니 한국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IQ가 몇 점인지가 아닙니다. 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서 탄생했고, 왜 인공지능과 로봇, 배터리, 조선,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이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둘러싼 논쟁은 어느새 한 나라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토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는 세계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IQ 순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계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토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국가 경쟁력과 인적 자본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첫 질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만약 한국인의 평균적인 인지 능력이 정말 세계 최상위권이라면 왜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까? 순간 회의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 패널 가운데 한 명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능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는 뛰어난 인재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온 산업 분석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는 IQ 순위 대신 완전히 다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조선 산업, 배터리 기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특허 출원 건수, 연구개발 투자 비율, 수십 개의 그래프가 한 화면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거의 모든 그래프의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군. 이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사회자는 잠시 토론을 멈추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결과를 하나의 공통된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MIT 출신의 한 인공지능 연구자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IQ라는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식을 실제 기술과 산업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논쟁의 중심은 IQ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1960년대 대한민국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교실, 비포장도로, 낡은 공장, 그리고 교과서를 들고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 사회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고 왜 AI와 로봇, 바이오, 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있을까요?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평생 동아시아를 연구해온 한 미국 석학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부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이날 토론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세계의 전문가들이 가장 놀라워했던 대한민국 교육과 문화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 한마디는 많은 전문가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부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부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교육 시스템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한국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특별한 문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미국의 한 교육 전문 연구기관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IQ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서울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침 7시도 되기 전 학교 앞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구 하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손에는 문제집이나 영어 단어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복도를 걸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구두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시험 기간인가? 통역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평소 모습입니다. 순간 연구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장면은 학교가 끝난 뒤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나와 곧바로 또 다른 교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과학 학원, 음악, 코딩, 토론 수업,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가를 본 연구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 미국 연구원이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러 왔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문화다. 그는 단순히 공부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관심, 학교의 역할, 학생들의 태도, 사회 전체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구진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잠시 생각하던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대답은 연구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정답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에는 오랫동안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학생들의 부담 같은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런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교육을 향한 사회 전체의 높은 관심과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중국 대표단 가운데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의장을 둘러본 뒤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힘은 타고난 IQ였습니까? 아니면 7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에 대한 집념이었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자 회의장 전체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노벨상 수상자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해 온 한 심리학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는 천천히 연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의 영재와 노벨상 수상자, 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능이라는 주제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먼저 화면에 커다란 문장을 하나 띄웠습니다. IQ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순간 회의장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높은 IQ가 성공을 결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의 연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모컨이 다시 눌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나라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 높은 지능을 보였던 아이들, 평범한 수준의 지능을 보였던 아이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의 삶. 놀랍게도 높은 IQ만으로 뛰어난 성취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끈기, 자기 통제력, 꾸준한 학습 습관,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하는 능력, 이런 요소들이 장기적인 성과와 더 강한 관련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강한 이유는 IQ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군. 심리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한국을 단순히 IQ라는 숫자로 설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연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까지 연구를 이어가는 대학 연구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점검하는 기술자들,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원들, 새벽부터 실험을 반복하는 젊은 과학자들, 그리고 국제 로봇 대회에서 토론을 이어가는 학생들. 심리학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지능이 아닙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문화입니다. 순간 중국 대표단 가운데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열한 교육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오랫동안 교육 경쟁, 사교육 부담, 청소년 스트레스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오히려 그 대답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강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까지 인정하면서 개선하려 한다는 점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회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뒤 세계 기술 경쟁을 가장 강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을 보시겠습니까? IQ일까요? 교육일까요? 경제 규모일까요? 기술력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회의장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의 수석 연구원이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한마디가 이날 이어졌던 모든 논쟁의 결론을 바꾸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원은 잠시 말을 멈춘 채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인공지능을 연구하며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오픈소스 연구기관, 그리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온 그의 말에는 회의장에 있던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뛰어난 개발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미국 출신도 있었고 중국 출신도 있었으며 인도와 유럽 출신 연구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존재감을 키운 그룹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 출신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 차세대 배터리 기술,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5G와 6G 통신, 로봇 공학, 우주 발사체, 바이오 기술, 수많은 산업이 화면 위에 나열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한민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원래 공부를 잘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배우는 속도 때문입니다. 회의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한국은 매우 빠르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산업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속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대표단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영원히 앞설 수는 없습니다. 기술 경쟁은 계속 변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일본도 모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혁신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오히려 그 신중한 답변에 더 큰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특정 국가를 과도하게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에게서 가장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연구원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높은 IQ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는 학자마다, 조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화면에 마지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실험을 반복하는 젊은 연구원들, 실패한 시제품 앞에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개발자들, 그리고 새벽까지 토론을 이어가는 대학원생들의 모습.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속도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답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입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회의장 안에는 길고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언론은 더 이상 한국인의 IQ만을 제목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교육, 연구,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투자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구원의 발표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방금 들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맨 뒤에 앉아있던 한 노교수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동아시아 경제와 산업 발전을 연구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첫 마디부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화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낡은 교실, 비포장도로, 작은 공장, 그리고 밤늦도록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국토도 없었습니다. 막대한 석유도, 거대한 광물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순간 미국 대표단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대표단 역시 조용히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노 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운 지식을 어떻게 사회와 산업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연구개발 현장이 이어졌습니다. 대학 연구실, 정부 출 연연구기관, 스타트업 창업 공간, 대기업 연구소. 서로 다른 조직처럼 보였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시험하고 실패를 수정하며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은 혼자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업의 투자, 정부의 연구 지원, 현장의 경험, 이 네 가지가 연결될 때 비로소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그 설명이 끝나자 한 유럽 투자 전문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자본이 한국 기술 기업에 계속 관심을 보이는 것이군요. 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노력 없이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보며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높은 빌딩입니까? 첨단 반도체입니까? K 콘텐츠입니까?
아니면 높은 교육열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마나리에 대해 변화를 두려워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도전하려고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도합니다. 이 문화가 계속 이어지는 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 안에는 다시 한번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토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은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자 회의장에 있던 모든 전문가들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토론이 시작될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AI 시대. 이 두 글자는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와 산업의 중심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사회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을 바꾸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 변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끝나자 회의장 전면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첨단 메모리,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미래 산업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 독일, 각국의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현황을 비교한 자료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조금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 투자회사의 기술 분석가는 먼저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AI 시대에는 한 가지 기술만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력, 통신, 데이터, 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잠시 대한민국과 표시된 그래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제조 역량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소프트웨어와 초거대 모델 경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인재 육성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온 디지털 정책 전문가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또 다른 강점을 봅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회에 빠르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여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디지털 행정 서비스, 모바일 결제 문화, 온라인 교육, 스마트 제조. 새로운 기술은 개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활용하느냐도 경쟁력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대표단의 산업전략 전문가는 차분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I 경쟁은 점점 더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막대한 전력, 수많은 AI 칩, 글로벌 인재 확보. 어느 한 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미국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장기 경쟁입니다. 그 순간 사회자가 마지막 패널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혁신 생태계를 연구해온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가 1등이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배우고 가장 빠르게 적응하며 실패를 가장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대한민국이 표시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전쟁의 폐허,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팬데믹과 공급망 변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산업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며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응해온 경험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의 IQ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작된 토론. 그러나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단 하나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 끊임없는 연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변화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회 전체의 역량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바로 그 점이 이날 국제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된 결론이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곧바로 공항으로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 대표단 일부는 예정에 없던 한국 방문 일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연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의 산업 분석가들 역시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며칠 뒤 서울 한 국제 세미나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IQ를 주제로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사람은 미국의 산업혁신연구소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첫 장의 슬라이드를 넘기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의 경쟁력을 조금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본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쉼없이 움직이는 첨단 생산시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센터, 그리고 젊은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는 개발 공간. 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를 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실패를 기록하는 방식, 그리고 실패를 숨기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있었던 한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한 연구팀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구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무거워지겠군. 하지만 그가 본 장면은 정반대였습니다. 팀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부터 정리합시다. 누구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패 원인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 계획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됐습니다. 미국 연구원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개선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온 제조업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는 생산과 연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문제가 곧바로 연구소로 전달됐고 연구소의 해결책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순환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혁신은 천재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반복되느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의 IQ가 정말 세계 최고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한국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협력하며 어떻게 실패를 다음 기회로 바꾸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원로 과학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과학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다음 한마디는 이날 토론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노트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원로 과학자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회의장을 둘러본 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대한민국을 분석했습니다. IQ를 이야기했고, 교육을 이야기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진 모습입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렸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에는 그래프도 통계도 기업 로고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 한 장의 사진만이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 불이 켜진 작은 연구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연구원이 홀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없이 실패한 실험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로 과학자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혁신은 언론이 주목하는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실패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특별한 이유를 찾으려면 성공한 기업만 봐서는 안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만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한 수천 개의 연구, 시장에 나오지 못한 수많은 기술,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연구자들의 시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 순간 미국 대표단 가운데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라는 말씀이십니까? 원로 과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다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대답은 오히려 그날 발표된 어떤 통계보다도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산업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이끌던 기업들이 사라졌고 새로운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강대국이라 불리던 나라들도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멈추는 순간 선두는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몇 등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일도 계속 배우고 있느냐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청년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다음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로 과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마주할 경쟁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산업, 차세대 에너지, 바이오 혁신, 모든 분야가 동시에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장 안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먼저 길을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에 서는 것은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 하나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이 들고 돌아간 것은 IQ 순위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사람을 키우고 지식을 기술로 연결하며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나라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한 젊은 기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이어진 토론을 묵묵히 기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계는 왜 지금 이토록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까? 질문이 끝나자 회의장에 있던 수백 명의 시선이 다시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원로 과학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하나의 제조업 강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조선을 잘하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도 곳곳에는 최근 수년간 세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팬데믹,
공급망 불안, 에너지 위기, 반도체 부족, 인공지능 경쟁, 그리고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서 세계는 하나의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도의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가리켰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산업이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데이터 센터, 의료 장비, 첨단 무기체계, AI 서버, 이 모든 산업에는 고성능 반도체와 정밀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공급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표단의 산업정책 전문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나라가 공급망의 중요성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물론 공급망은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어느 한 나라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경제 전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까요? 질문이 끝나자 원로 과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가 앞으로 한국을 더욱 높게 평가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더 빠르게 성장할지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고 국제 경쟁도 계속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위가 아니라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입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는 가장 똑똑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배우는 나라의 것이다. 회의장 안에서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한 문장은 하루 종일 이어졌던 논쟁을 하나로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IQ, 교육, 기술, 경제,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한 나라의 미래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발견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사회 전체의 역량이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뒤 참석자들은 조용히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배우고 변화하려는 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은 앞으로 열릴 다음 국제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국제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뒤 세계 주요 언론에는 흥미로운 기사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의 혁신 모델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 AI 시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목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한국은 계속 새로운 산업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가? 며칠 후 스위스에서 열린 또 다른 국제 경제 포럼. 이 자리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AI 경쟁,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차세대 에너지, 그리고 미래 인재. 사회자는 참석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20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이 될까요? 예전 같았다면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광물, 이런 답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영국 경제학자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가장 귀한 자원은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할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은 더욱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평생 배우는 능력. 이 네 가지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대한민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교육과 기술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치열한 입시 경쟁, 청년 고용,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장점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과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의 사회학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한국 사례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강점과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앞으로 세계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는 서울의 야경이 비쳤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연구소, 새벽에도 움직이는 반도체 공장, 창업 공간에서 토론을 이어가는 청년들, 대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반복하는 연구팀, 그리고 강의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내일 무엇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의 IQ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작된 이야기.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의 토론 끝에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도전하고 실패를 고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나라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던 한 젊은 기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하나의 작은 나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짧은 문장은 그날 국제포럼을 취재했던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새로운 관심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국제회의에서 오갔던 토론은 더 이상 학계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진, 정부 정책 담당자, 투자기관, 그리고 대학 연구소까지 모두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글로벌 컨설팅 기관은 흥미로운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IQ도, 교육열도, 반도체도 하나씩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산업 기반조차 부족했던 시대.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대한민국은 항상 새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동에서 기술 중심 산업으로, 기술 중심 산업에서 정보통신 산업으로, 그리고 지금은 AI와 첨단 기술 중심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책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현재의 규모만 보면 절반밖에 보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그는 화면에 여러 국가의 산업 변화를 비교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어떤 국가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기존 산업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국가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기술 변화가 시작될 때마다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산업 재편을 반복해왔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팬데믹, 그리고 최근에 AI 경쟁까지 대한민국 역시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 일본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입니까? 연구원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결과입니다. 진짜 자산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입니다. 회의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빌딩도 최첨단 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교실에서 토론하는 학생들,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대학원생들, 공장에서 새로운 공정을 시험하는 엔지니어들, 스타트업에서 밤늦게까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청년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한 사람의 천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개선하며 조금씩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맨 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내 모든 참석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의 IQ라는 하나의 화제가 세계적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긴 토론 끝에 전문가들이 함께 도달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그리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던 한 원로 경제학자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성공한 나라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배우려는 나라, 그 가능성을 끝없이 시험하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전문가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다음 세대의 국제 토론에서도 다시 인용될 중요한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의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이어진 토론 자료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IQ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숫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장 안에는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크린의 마지막 한 장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학생부터 대학 연구원, 공장 엔지니어,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과학자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세계 최고의 천재도 없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없습니다. 특별한 영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세계는 종종 어떤 나라가 가장 똑똑한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다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나라는 가장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많이 바뀔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적힌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앞으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미모, 청결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세계별 경쟁,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변화 앞에서 멈추기보다 배우는 길을 선택해 온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히 한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제회의는 조용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장이 천천히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했고 누군가는 두툼한 보고서를 가방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그들이 가져간 것은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미국 대표단의 한 연구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IQ를 확인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독일의 산업 전문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죠. 버스 안에는 다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산업을 바꾸고 로봇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며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느 한 나라도
과거의 성공만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세계적인 기술 경쟁, 불확실한 국제 정세,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이 모든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제회의에서 세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멈춰 서기보다 배우는 길을 선택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답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세계가 진심으로 놀란 것은 높은 IQ라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원이 부족해도 기술을 선택했던 기업들,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던 과학자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믿으며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오늘의 자리까지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기술, 산업, 경제,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